자, 비와 비율 두 번째 단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그 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나 비, 그 비가 아니고요. 비교한다 할 때 그 비입니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예를 사용한다. 땡땡.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콜론이라고 그래요. 콜론. 이걸 콜론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컴퓨터 자판에 있죠. 이걸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미콜론. 사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콜론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두 수의 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콜론은 뭐냐면 땡땡. 요거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한다. 앞에서 우리가 두 수를 비교할 때 뺄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나눗셈입니다. 뺄셈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건 소개만 한 거고 주로 다루는 것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이 비를 사용하는데 그때 쓰는 기호가 바로 이 콜론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두 수 5와 3을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5대 3 이렇게 쓰고 읽기는 5대 3이라고 합니다. 5 콜론 3 땡땡 쓰고 3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 기호 땡땡 이걸 내가 땡땡이라고 읽을게요.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수가 기준이다. 오른쪽에 있는 수. 그럼 뭐야? 5하고 3하고 누가 오른쪽에 있어? 이 기호의 오른쪽에 3이 있죠. 얘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자,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거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가 얼마만큼의 양이냐라고 비교를 하는 거죠. 5가 몇 배의 양이냐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양이 항상 오른쪽에 와요. 이걸 앞에, 이걸 뒤에, 앞뒤, 그다음에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걸 이제 전항, 이걸 후항 이렇게도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후항이 되어야 된다. 뒤에 오는,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이 기준이 되고 앞쪽에 있는, 즉 왼쪽에 있는 값은 그것을 이제 비교할 때 쓴다. 읽기로는 5대 3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5대 3 이렇게 읽었지만 이거를 이렇게도 읽습니다. 5와 3의 비다. 5와 3의 비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읽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도 읽습니다. 3에 대한 5의 비다. 3에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기준이라는 거죠. 뭐뭐에 대한. 요건 이제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라는 거야. 요 앞에 기준이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5, 3 순서로 썼지만 여기서는 3, 5 순서가 되죠. 3에 대한 5의 비. 3에 대한 5의 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의 3에 대한 비. 뭐뭐에 대한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라 그랬어. 이게 뒤에 온 거죠. 뒤에다 쓴 겁니다. 그죠? 5의 3에 대한 비. 이게 다 5대 3을 읽은 거예요. 그죠? 3을 먼저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처럼 얘는 3을 먼저 읽은 거죠. 나머지는 다 앞에 있는 5를 먼저 읽은 거죠. 뒤에 있는 3을 먼저 읽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앞에 있는 5를 먼저 읽은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똑같은 걸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읽느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 나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 앞에와 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5대 3과 3대 5는 서로 다른 비다. 당연하지. 왜? 기준이 일단 달라졌잖아요. 얘는 뭐냐면 3에 비해서 5가 몇 배가 더 큰가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요거는 5에 비해서 3이 몇 배나 더 큰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르죠. 우리가 덧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5나 앞에 뒤에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다르지 않죠. 둘이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뺄셈이나 나눗셈 같은 거 나눗셈 같은 건 어때요? 5 나누기 3하고 3 나누기 5 같나요? 같지 않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B는 우리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랬죠. 그래서 이거랑 같아요. B는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뒤를 바꾸면 서로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참외 사과 대 참외가 지금 5대 3이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사과가 5개, 참외가 3개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거를 바꿔버리면은 참외하고 사과가 3대 5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사과 5개 있고 참외 3개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같은 것 같지만 참외 3개에 비해서 사과 5개가 얼마나 더 크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야? 사과 5개에 비해서 참외 3개가 얼마나 더
몇 배가 더 많은 양인가 이렇게 나타내니까 나타내고자 하는, 즉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B에서는 앞에 뒤에, 즉 전항과 후항이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이게 위치가 바뀌면 다른 B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5대3과 3대5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읽을 때 특히 이제 앞에 뒤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여기 상대적 B와 절대적 B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상대적 B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0원어치를 사탕과 껌을 사면 5대2로 준다 하면 2,000원어치는 10대4로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탕 5개, 껌 2개 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2,000원으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그때도 5개, 2개 줄까요? 아니죠. 그때는 10개, 4개를 주겠죠. 그죠? 요 B에 따라서 그대로 값이 커지면 똑같이 커지는 거. 요게 이제 상대적 B예요.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다 5대2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절대적 B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3대2로 이겼다. 이거는 똑같이 3대2하고 사실은 뭐가 똑같은 거냐면 6대4가 B로는 같은 거거든요. 그죠? 3이 2에 비해서 몇 배가 더 크냐 하는 거랑 6이 4에 비해서 몇 배가 더 크냐 하는 거랑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은 5에 비해서 2배가 더 크죠. 그러니까 10대 5나 2대 1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B로 얘기하면, 나눗셈으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10 나누기 5나 2 나누기 1이나 똑같잖아요. 둘 다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3대2로 이겼다고 그래서 6대4로 이긴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절대적 B라고 그러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상대적 B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듣고 알아만 두세요. 자, 되겠죠? 자, 문제를 좀 풀어봐야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쭉 풀어보고 나서 다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